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해부생리학 7강은요. 근육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근육생리는 제가 해부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심장이 좀 제일 어렵다고 느꼈는데 심장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근육이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섬유 조직인데 어떤 방식으로 수축을 하는지, 그리고 수축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인 ATP라는 게 어떤 기전을 통해서 생성을 하는지, 이게 근육생리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꼼꼼히 다루고자 7강에서는 근육의 수축 기전, 그리고 8강에서는 근육생리에서 근육의 에너지원이 되는 ATP 생성을,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을 완전 부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그죠? 어제 수업 시간에 이거 봤는데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시작할게요. 자, 이번 7강의 강의 순서는요, 우리가 이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육을 3가지 종류로 나눴잖아요. 기억나시죠? 뼈대 근육, 그리고 심장을 구성하는 심장 근육, 그리고 내장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평활근, 민무늬 근육, 이렇게 3가지로 나눴는데, 그렇게 나눈 이유가 이 근육들은 각각 서로 다른 근육 세포를 가지고 서로 다른 형태로 약간씩의 차이를 가지고 근육의 수축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 특성도 다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이나 지속 강도,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우리 뼈대 근육을 중심으로 근육 수축 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뼈대 근육을 중심으로 심장 근육은 어떤 차이가 있지? 그리고 민무늬 근육은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것들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뼈대 근육의 근육 조직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켈레탈 머슬 파이버, 근섬유는요, 혈관, 신경,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대 근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근육원 섬유 마디의 sarcomere라고 하고요. 이 sarcomere는 이제 여기 아래 그림과 같이 생겼죠? 우리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1번 근육 세포막입니다. sarcolemma라고 부르고요. 좀 발음 이렇게 틀면 sarcolemma 이렇게 하더라고요. sarcolemma, 네, sarcolemma. 근육 세포막이 이 근섬유 바깥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이게 너무 꽁꽁 쌓여 있으면 안쪽으로 소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들을 전도할 수 있는 구멍이에요. 이제 이쪽으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자극들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구멍이죠. 그것을 가로세관, T튜브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이 노란 띠가 여기 sarcolemma에서 개통이 되어서 이렇게 노란 띠로 근섬유 내부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해주는 그 가로세관 T튜브예요. 트랜스버스 튜브의 그 트랜스버스를 T 앞에 하나만 약자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근육 원섬유, 근육 세포막을 뜯으면 그 안에는 여러 가닥의 근육 원섬유가 있죠. 그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의 근육 원섬유,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근육 원섬유, 마이오피브릴이라고 하고요. 이 마이오피브릴이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이오피브릴이라는 단위 안에는 굵은 미세섬유인 마이오신과 그리고 얇은 미세섬유인 액틴, 이 두 가지가 서로 겹쳐서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운동을 해서 이 원섬유가 수축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근육 원섬유에서 일어난다. 마이오피브릴에서 일어나고, 마이오피브릴 안에는 미세섬유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섬유가 굵은 미세섬유 마이오신, 그리고 얇은 미세섬유 액틴, 이렇게 2가지가 있고, 그 2가지 이 그림 보셨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서로 교차를 착착착착 하고 있으면서 어떤 운동 힘에 의해서 여기 H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좁아지면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돼요. 지금은 잘 이해 안 가시겠지만 제가 이따가 동영상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근육 잔섬유 다발, 미세섬유 다발, 마이오신, 액틴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근육 원섬유 마이오피브릴 안에는 세포 대사를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글라이코겐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뼈대 근육의 좀 어떤 특징인데요. 뼈대 근육에는 여기 이렇게 파란 껍질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 파란 껍질처럼 보이는 이게 세포질 그물이거든요. 사이코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고 하고요. 이 세포질 그물 안에는 칼슘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이 칼슘이 외부에서 들어온 신경 자극과 함께 만나서 이 미세섬유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뼈대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칼슘이 어디에 들어있다? 세포질 그물에 들어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근육 원섬유 마이오피브릴 안에는 미세섬유인 마이오신과 액틴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포질 그물이라는 특수한 형태 속에 칼슘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 신경 전달을 통해서 미세섬유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뼈대 근육 수축 기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장인물이라고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게 그냥 암기를 하려면 잘 외워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수 있어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것이 근섬유 안에 있는 미세 근육 섬유인 마이오신과 액틴이 서로 간격을 넓히고 좁히고 이렇게 하면서 수축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육 수축의 주연은 마이오신과 액틴입니다. 근데 이 마이오신과 액틴이 자기가 움직이려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조연이 등장하죠. 아세틸콜린, 칼슘, 트로포닌, 트로포마이오신, ATP가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깊게 하고 싶으면 다 기억을 하시고요. 깊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조연은 사실 지금 당장은 좀 모르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은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업계에서 계신다면.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뇌에서 근육을 움직여, 너 손 피해,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그 신경 자극이 신경을 타고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그 신경부 말단에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제일 처음 나오는 거죠. 신경 자극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됩니다. 이쪽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뭐 나트륨 나오고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T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근섬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섬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육 세포질 그물, 아까 파란색 근육 세포질 그물 있었죠? 그 안에 들어있던 칼슘이 미세섬유 쪽으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근섬유 안에 칼슘이 방출이 된다. 이거는 뼈대 근육에서 가진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방출이 돼서 이 CA가 어디로 가냐면 칼슘이 액틴한테 가요. 얇은 미세섬유가 액틴이었죠. 그래서 이 액틴한테 액틴의 트로포닌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가 칼슘이 딱 자기가 가서 앉기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어디 들어있던? 세포질 그물에 들어있던 칼슘이 이제 안쪽으로 방출이 되면서 얇은 미세섬유인 액틴에 트로포닌에 가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요 모습입니다. 여기 딱 달라붙었죠?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칼슘과 트로포닌이 탁 결합을 하면은 미세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부위가 약간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땡땡하게 묶여 있다가 스르륵 하고 느슨하게 풀려요. 트로포마이오신이 느슨하게 풀리면서 숨겨져 있던 액틴의 활성 부위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파란 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활성 부위가 어떤 활성 부위냐면 마이오신의 머리, 마이오신의 이 콩나물 대가리랑 딱 접합이 되는 부위인 거예요. 그래서 액틴의 활성 부위가 노출이 되면서 그때 마침 기다리고 있던 이 이제 콩나물 머리를 바짝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세우면서 이 액틴의 활성 부위 그리고 마이오신의 헤드 부분이 서로 접합을 하게 돼요. 그게 이 5번입니다. 액틴과 마이오신이 연결다리를 부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달라붙는 게 아니라 마이오신이 가진 그 콩나물 머리 같은 그 머리가 액틴에 이렇게 딱 달라붙게 돼요. 이 달라붙으면서 우리가 ATP라는 걸 에너지로 쓴다고 했잖아요. 이 ATP가 이제 나 운동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ADP랑 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빵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그 발생시킨 에너지로 이 머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끄덕하고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휙 밀어서 머리가 꺾이게, 마이오신의 머리가 꺾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ATP가 결합하고 나서 머리가 분리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쑥 미는 작용으로 근육이 약간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만 해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육아 수축해라 라는 명령이 축삭 종말로 전달이 되면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세포막 투과성이 변화가 되고요. 이 활동 전압이 T튜브를 통해서 세포질 그물로 전달이 됩니다. 세포질 그물 안에 들어있던 칼슘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칼슘이 액틴에 있는 트로포닌과 결합을 해서 액틴이 느슨해지고 마이오신의 머리 부분과 액틴 접합부가 접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그죠? 신경 자극이 오면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되고 이 활동 전이가 가로세관 T튜브를 통해서 세포 내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미세섬유를 싸고 있는 근육 세포질 그물을 통해서 칼슘이 방출이 되고 그 방출된 칼슘이 액틴에 트로포닌에 붙어서 트로포마이오신이 느슨해지면서 액틴의 활성 부위가 노출이 돼서 마이오신의 머리와 액틴의 활성 부위가 붙어가지고 마이오신에서는 그때 ATP를 사용을 해서 ADP와 P1으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통해서 머리를 앞으로 탁 이렇게 당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이오신과 액틴이 서로 슬라이딩 하면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여서 결국 수축을 하게 되는 이게 근육 수축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죠? 자, 우리 앞에서 이제 힘들게 정리했죠. 그죠? 그거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육을 수축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뭐다? ATP라는 에너지를 합니다. 근육 자체에 이 ATP가 합성되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소량이긴 하지만 하나의 ATP는 약 8칼로리 정도의 힘과 열을 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근육 수축, 활주설, 슬라이딩 티어리라고 하는데요. 이 슬라이딩 티어리는 ATP가 마이오신에 가서 붙고 그리고 이 마이오신에 가서 붙은 ATP가 ADP와 P1 인산 하나로 분리가 된 상태로 액틴에 부착이 되어서 힘을 줘서 에너지를 가지고 액틴을 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육도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면 근육이 피곤해지잖아요. 우리 운동 많이 하면. 근데 이런 근육 피로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하고 교과서에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필라멘트의 기능 저하입니다. 뭐 노화가 왔다든지 너무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이러면 필라멘트 기능이 저하가 오겠죠. 그리고 근육 세포질 그물에 칼슘 수용 및 방출 기능 저하, 칼슘이 잘 나와야지 이게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근데 근육 세포질 그물에서 잘 안 나오던지 혹은 ATP 고갈 안 먹어가지고 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못 움직이겠죠. 혹은 시냅스의 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그 시냅스 부분에 아세틸콜린이 고갈이 돼서 신경 전달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혹은 무산소성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젖산이 축적이 돼서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근육 피로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다음 이어서 우리 근육 수축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뼈대 근육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근육 수축의 종류는 크게 등장성 운동 그리고 등척성 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이 운동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등장성, 등척성, 아이소토닉 컨트랙션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이 2가지는 의무기록지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일할 때 간호기록에도 굉장히 많이 작성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가지는 꼭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절을 막 움직이면서 근육의 길이 변화를 통해서 하는 운동은 등장성 운동이고요. 아이소토닉 컨트랙션 그리고 근육의 길이의 변화는 없이 근육의 힘만 변화를 통해서 근육에 힘을 이렇게 빡 주는 운동이 등척성 운동이에요. 예컨대 정형외과에서 무릎에 있는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을 꼬매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한 6주 정도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리를 구부리지 말고 딛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 다리에 근육이 다 빠지잖아요. 어떻게 그 근손실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구부리지 않는 상태로 허벅지에 힘만 줬다 뺐다 하는 운동을 하라고 병원에서 교육을 해요. 그게 무슨 운동이다? 길이 변화는 없이 근육에 힘만 줬다 뺐다 등척성 운동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헬스의 동작들 있죠. 그게 아이소토닉 컨트랙션입니다. 다른 예로 한번 또 볼게요. 블로그 마블핏이라는 분이고요. 여기 우리가 스쿼트를 이런 자세로 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엉덩이 근육, 대둔근이 지금 어떤가요? 길이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면서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장성 운동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자, 엉덩이 끝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올라오셔서 엉덩이 멈추세요. 그대로 힘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멈추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엉덩이에 힘 주세요. 힘! 이건 뭐죠? 이건 등척성 운동이 되는 거죠. 엉덩이를,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할 때 일정한 동작에서 멈춰서 근육을 짜세요 라는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등척성 운동이고 그렇게 할 때 이제 근육에 힘이 빡 들어가면서 근육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등장성, 등척성 운동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 스펠링도 꼭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등장성, 길이 변화가 있는 거 아이소토닉, 그리고 등척성, 척 하고 근육을 멈추는 거 아이소메트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근육의 수축하는 어떤 형태로 연축, 가중, 강축 이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축이라 함은 역치 이상의 단일 자극에 의한 한 번의 근육 수축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한 번 탁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죠. 튀기듯이. 트위치라고 하고요. 이 두 개의 연축이 겹친 연축보다 더 큰 수축, 그러니까 트위치가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 형태죠. 서메이션이라고 하고요. 가중이라고 하고요. 강축, 테타너스라고 해서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쭉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힘들겠죠? 그죠? 두 개 이상의 자극이 빠른 시간에 합쳐져서 일어나는 강한 수축이 강축, 테타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근육 수축에서 우리 긴장, 마비, 사후강직 이런 단어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긴장은 토너스라고 해서 근육이 부분적으로 수축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죠. 뭐 군대에서 차렷, 열중샷 이런 자세로 가만히 고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근육 긴장, 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자세를 유지하고 그럴 때 열이 살짝 발생을 하고요. 자, 마비는 신경계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할 단어예요. paralysis, 중추신경계나 운동신경계의 손상으로 수의적인,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지 하는데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하반신 마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척추신경이 손상을 입었을 때 그 손상 입은 신경 아랫부분이 하지가 마비가 되는 거, paralysis, 마비이고요. 자, 그리고 사후강직은 사망을 하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데 근육이 수축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죠. 활동전압이 없이 일어나는 비가역적인 강축 상태로요. 강축, 우리 아까 테타너스 얘기했었죠. 강축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ATP나 활동전압의 발생 없이 액틴과 마이오신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강축, 사후강직, 리고스 몰티스였어요. 우리가 흔히 뭐 이건 약간 이제 쉬어가려고 제가 써봤는데 담이 온다, 근육이 놀랬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발가락으로 리모컨 누르다 보면 엄지발가락 막 돌아갈 것 같고 그런 게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급성경련이라고 하더라고요. 트위치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내려오는 신경에 의해서 잘 정상적으로 움직이는가, 신경 자극을 잘 받아서 운동으로 수행시키는가를 보는 게 근전도예요. 약자로는 EMG라고 하고요. 일렉트로 마이오 그램의 약자인 거죠. 일렉트로 전기 마이오 근육을 그림이나 도표로 나타내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신경과 근육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기계를 통해서 분석해서 말초신경이나 신경 주변에 근육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근육 내에 침 근전도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피부에 전극을 붙여서 검사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근전도가 나타난다고 해요. 근육이나 신경의 손상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손발이 저리다든지 근력 약화가 있다든지 안면 마비가 있다든지 이럴 때 병원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학기 초니까 유사한 단어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그러면 근육에서 전도되는 거 말고 신경에서 잘 전도되는지 보는 건 뭐지? 신경에서 전도되는 거는 전기로 신경의 그림을 본다 했죠. 그래서 일렉트로 뉴로그래피여서 ENG입니다. 여기 제가 잘못 썼어요. EMG 아니고 ENG예요, 여러분. ENG 신경전도 검사. 그리고 우리 심전도, 심장 잘 뛰는지 보는 거 전기로 심장이 잘 뛰는지 그림 그려보자.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인데 병원에서는 EKG라고도 더 많이 불러요. EKG도 맞고요. ECG도 맞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으로 하면 ECG가 맞고요. 이 ECG의 원래 단어가 독일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일렉트로 맞다고 합니다. 이 독일어 살펴보면은 가운데 카디오가 우리 영어 글자 CARGIO가 아니라 KARGIO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근원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EKG이고요. EKG, ECG 같은 말이다. 심전도를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공부한 건 근전도예요. 일렉트로 마이오그램 근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뼈대 근육 수축 기전 봤잖아요. 뼈대 근육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칼슘이 분리가 돼서 칼슘이 안으로 미세 근육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액틴에 붙어가지고 액틴이랑 마이오신이 붙고 마이오신에 있는 ATP가 힘을 내가지고 끌어당기면서 근육 수축을 한다라고 했는데 심장 근육은 어떤지 보자고요. 자, 심장 근육은 뼈대 근육과 같이 가로줄무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에서 중요한 거는 심장은 내 의지, 내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수의근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움직임 특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수의근이라는 말이랑 자발성이 같은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의근은 내 의지로 하겠다라는 거고 자발성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나 말고 심장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냐면요. 심장에는 박동조율세포라고 하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이 페이스메이커가 이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사이너스 아테리알 노드라고 해서 SA 노드 라고 부릅니다. 이거 나중에 심장에서 한 번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우심방에 이쪽 10시 방향에 이 사이너스 아테리알 노드 즉 박동조율세포 페이스메이커가 존재를 하면서 여기에서 자발적인 전기 신호를 심장 전체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장 전체는 사이원반이라는 근육세포들이 서로 다른 심장 근육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활동 전이 SA 노드에서 보낸 그 자발적인 활동 전이를 심장 근육 전체로 이렇게 훅 전달을 해요. 이렇게 전달되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전달을 해서 쫙 움직이는 그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아래에서 쾅 하고 한꺼번에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장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발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다? 박동조율세포 때문이다. 박동조율세포는 어디 있다? 우심방 위쪽에 있는 사이너스 아테리얼 노드, SA 노드에 박동조율세포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 박동조율세포가 있다라는 특징과 함께 심장은 여러분 심전도 보신 적 있죠? 심전도가 이렇게 뛰잖아요. 이런 식으로 뛰죠. 이게 뭘까요? 한 번 쾅 짜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 한 번 쾅 짜고 그 다음 조용하고 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느끼는 심장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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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예요. 이 두근 두근의 사이가 심장이 이완해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재분극 시간이라고 해요. 다시 짤 수 있도록 분극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마치 펌프처럼 한번 짰다가 후루룩 이완이 됐다가 또 확 짰다가 후루룩 이완이 됐다가 이렇게 돼서 심장이 전신의 혈액을 쏘아줄 수 있는 원활한 펌프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근육들처럼 아까 우리 등 척성 운동 얘기했잖아요. 근육에 힘을 줘서 최대한 짜서 멈추세요. 심장을 짜서 멈추세요 하고 있으면 심장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안 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분극 시간이 길고 강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펌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장 근육을 구성하는 이 민무늬 근육, 평활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민무늬 근육은요, 다른 뼈대 근육이나 심장 근육과는 다르게 주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막 긴장하면 식은땀 나고 속 쓰리고 그리고 긴장 풀리면 막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하면 식은땀 나고 속 쓰리고 화장실 가고 싶고 이거 다 내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피부, 내장 이런 데서. 그죠? 근육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죠? 아, 맞네. 민무늬 근육, 내장 근육은 내가 긴장하거나 뭐 걱정하거나 마음이 편안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운동이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긴장하면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구나. 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내장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죠? 긴장해 있는 거죠. 민무늬 근육의 지배신경은 뭐다? 자율신경계다. 그리고 이 민무늬 근육은요, 단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무늬 근육에서 좀 교과서적으로 구분이 돼서 좀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 있는데요. 민무늬 근육의 종류가 다단위 민무늬근과 단단위 민무늬근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여기서 특이하게 있는 게 갭 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갭 정션이라고 하죠. 갭 정션이라고 해서 세포 사이를 서로 이어주는 통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브릿지라고 해야 되나? 우리 빌딩에도 A 빌딩과 B 빌딩을 이어주는 브릿지 같은 게 뭐 8층에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갭 정션이라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다단위 민무늬 근육에서는
민문이 근육을 지배하는 자율신경계 가지가 각각 이런 세포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위에 이 그림입니다. 멀티 유닛 스무스 머슬이라고 되어 있죠. 다 단위, 많은 단위로 자율신경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는 다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교감신경이 전달되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 가지가 많이 분포되어 지배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자율신경 가지가 직접 신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갭정션이 없겠죠. 어디? 홍채근, 선모채근, 이거 눈이죠? 그죠? 눈 빛 조절하는 거. 그리고 혈관벽, 큰 혈관벽, 잇목은 털 세우는 거죠. 털 바짝바짝 쓰는 거. 여기에는 다단위 민문이 근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중 민문이 근육에서 다단위 민문이 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기 1 홍채근, 보기 2 잇목은, 보기 3 소화관 이런 식으로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좀 피곤한 스타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위 민문이 근육은 뭘까? 단단위 민문이 근육은 이 어떤 관 속에 바깥에 하나의 단일 단위로만 자율신경계 이 시스템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기와 가까이 닿는 부분에만 신경이 지배가 되고 나머지 세포들은 이 갭 정션에 의해서 세포끼리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흥분이 갭 정션에 의해서 옆 세포로 차례차례 전달이 돼서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기능을 하는 것이 단단위 민문이 근육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소화관, 자궁, 방광벽 이런 것들이 단단위 민문이 근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다단위 민문이 근과 단단위 민문이 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예시가 있는지를 구분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민문이 근육은 어떤 수축 기전 뭐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7강 근육생리 수축 기전이었고요.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미세 근육 섬유 마이오신과 액틴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수축하고 이완하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내용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ATP 생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